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마치 모든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고 매력적이며 주변의 모든 찬사와 신뢰를 한몸에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화려한 무대에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승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연극의 주인공이자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하늘을 찌를 듯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한때 당신을 비웃던 그 사람은 깊은 당혹감과 우울감에 빠져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큰 몰락의 길로 이끄는지,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으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가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심지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구축합니다.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쌓아올린 세상 전체가 환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고 서서히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작은 불일치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정교하게 짜여있던 이야기들에서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들의 숨겨진 분노, 시기심, 그리고 통제력의 편린들을 엿보게 되죠. 결정적으로 당신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자아에 먹이를 주지 않을 때, 가면은 더 빠른 속도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찬사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이 작은 균열들 속에서 그들의 당혹감은 시작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결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공허함, 교묘한 조종,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 실패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들의 게임에 휘둘렸던 당신에게 가면이 벗겨지는 이 과정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이 사랑이나 관심, 존경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 환상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기에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의 힘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면을 믿어주었던 당신의 믿음에서 빌려온 것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 가면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합니다.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벌거벗겨진 듯한 취약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떻게든 다시 그것을 덮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부정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탓하겠죠.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들은 그 연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마저 당신이 이미 보았던 진실, 즉 나르시시스트가 주장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의 당혹감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연극에 참여해줄 때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정해준 역할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대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가면이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게임, 거짓말, 잔인함, 그 모든 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것을 벗길 필요도 그들을 직접 폭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도록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당신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약한 가면을 씀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심 속에서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고 허둥대는 동안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당신을 보며 당신의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감 능력은 순진함이고 인내는 어리석음이며 연민은 이용해 먹기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들은 부풀려진 우월감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당신보다 한 수 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찬사를 보내며 변덕을 견디고 배신을 용서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며 그들이 결국 자신의 교만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 당신이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계략이 당신에게 영원히 통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변명을 받아주고 거짓말을 눈감아주며 교묘한 조종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수동성으로 진실을 볼 능력이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많은 것을 참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눈이 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과 사랑,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관계의 끈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 한계선,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린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이 느끼는 충격은 압도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어서서 경계를 설정하거나 떠나버릴 때 그들의 자아에 가해지는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당혹감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 지성, 그리고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열등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얕보는 동안 당신이 실제로는 더 강해지고 더 자기인식을 갖추게 되며 그들의 대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하는데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우울감은 단순히 공급원을 잃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굴욕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조종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잘못된 상대와 잘못된 게임을 했다는 깨달음만큼 뼈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영원히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몰락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아닌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날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강력한 점은 당신이 소리치거나 증명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 폄하당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부인하려 애썼던 진실, 즉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친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이 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변모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특히 자신들이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그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전능하다는 그들의 서사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계속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야말로 그들이 목격하기를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과소평가는 그들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 속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우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살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종류의 관심, 즉 그들의 거짓말과 조종을 드러내는 종류의 관심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켜 자신들의 거짓 이야기를 믿게 만들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희생자나 영웅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등 뒤에서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그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항상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면이 더 이상 그 아래의 것을 숨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굴욕, 즉 폭로의 당혹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폭로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보게 되는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들의 행동에서 균열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지면서 퍼즐 조각이 더 이상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들이 스스로 그리려 했던 그림은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의 모든 것을 거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때 그들은 힘을 빼앗긴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거짓말들이 무너질 때 당혹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안정하고 불성실하며 까다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의 꾸준함, 힘, 그리고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의 험담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있다고 비난했던 결점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판이 뒤집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대신 나르시시스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종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고 자신이 쳐놓은 거짓말의 거미줄에 걸렸다는 당혹감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스스로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그들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조종하며 당신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그들의 수법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들은 결국 자신의 평판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낍니다. 폭로의 당혹감은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수치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수치심을 피하며 오만함, 통제 또는 분노로 그것을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수치심을 빛 속으로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취약함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진실 속에서 일어설 때 그들은 부정의 늪으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사람들이 이제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알미 그들을 갉아먹으며 굴욕감과 불안함 속에 남겨둡니다. 당신에게 이 단계는 종종 자신의 정당함이 입증되는 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진실을 보도록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틀렸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 대신 그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강력한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생각했던 것만큼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설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결국 폭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할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혹감은 종종 그들의 한계점, 즉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 했던 거짓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할지라도 균열은 영구적입니다. 사람들이 가면 뒤를 한번 보고 나면 결코 보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자유입니다. 통제는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 모든 조종은 그들을 권력의 위치에 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이 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제력 상실은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을 넘어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우울, 수치, 절망의 소용돌이를 촉발시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법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더 이상 침묵의 처벌에 반응하지 않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매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환상에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통제력 상실로 인한 우울감은 종종 처음에는 분노로 위장됩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더 교묘하게 조종하려 하거나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처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당신이 굳건히 버틸 때 그들의 분노는 안으로 향합니다. 분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안에서부터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우월감 위에 세워져 있기에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 열등감은 견딜 수 없는 것이며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시도가 그들의 몰락을 이끕니다. 그들이 더 많이 지배하려 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그들의 조종은 더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두려움 대신 자유를 선택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진정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환상까지 잃게 됩니다. 그 상실감은 그들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우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공급원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허함 속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우울은 그들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힘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통제력 상실로 인한 우울감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거짓말, 조종, 두려움 위에 세운 삶이 결국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그토록 통제하려 했었던 제국의 폐허 속에 남겨지는 반면 당신은 자유롭고 온전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진실은 그들이 항상 자기 몰락의 설계자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 조종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나머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스스로의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믿지만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 모든 거짓 가면은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서서히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핵심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며 잡히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도전받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이 오만함은 그들의 조종이 사람들이 패턴을 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통한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강점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허세로 위장된 약점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그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모든 험담은 그들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폭로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자기 파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대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리를 불태웁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고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배신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결국 고립이 그들의 현실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몰락은 또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없는 무능력에 의해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들의 손실에 자신들이 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로운 행동을 2배로 늘립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적이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목격하는 것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힘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한때 그 사람을 아꼈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는 이유는 이제 그들의 몰락에 당신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폭로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그들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반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항상 빛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게임을 통제하는 플레이어라고 믿지만 궁극적인 반전은 그들이 처음부터 오직 자기 자신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당신의 승리는 복수나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당신의 치유에서 비롯됩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약하고 그들 없이는 설 수 없으며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소평가한 것은 당신의 성장하고 일어서고 변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치유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영원히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힘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서사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거짓말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회복력이라는 진실을 통해 자신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릴 필요도 없고 나르시시스트가 보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지닌 평화, 그리고 이제는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환상의 붕괴에 대해 당혹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것, 즉 진정한 자존감을 쌓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영향력의 마지막 사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형태의 자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번성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 순환을 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배신에 머무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기쁨에 투자합니다. 이 전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당신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에너지와 명료함을 되찾으면서 기회가 열리고 건강한 관계가 독성 있는 관계를 대체하며 평화가 혼돈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다시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임을 증명합니다. 이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얻었는지 깨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개임을 했지만 당신은 온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힘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한 일을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너머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결정에 메아리치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의 빛을 정의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조용하고 강력하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당혹감과 우울의 덫에 갇혀있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존엄성, 힘,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